안녕하세요. 주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한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원익홀딩스의 주가도 금요일 날 아주 안정적으로 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도 보시다시피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봤을 때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공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어느 쪽에 비중이 높냐? 결국 그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오니콜링스는 단순히 이제 알레그로 핸드의 이 부각만 받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한 손에는 로봇이고 또 한 손에는 반도체라는 방패를 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주가가 오히려 더욱더 정말 이 비온 뒤 마른 것처럼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이제 뭐 반도체 쪽, 원익 IPS 쪽 소식 나왔으니까는 요것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이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태 파악을 좀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태 파악을 하면서 원익 홀딩스의 가치가 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로봇 쪽의 비중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이 부분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상 없습니다. 수급 좋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익 IPS의 삼성전자 테일러팹 선단 공정, 우리나라 유일 공급사로 이 원익 IPS가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추석 연휴 시작할 때 제 영상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다? 시티뱅크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원익 IPS 6만 원 때렸으니까는 원익콜링스 주가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티증권에서는 원익 IPS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었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중 호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는 이제 디램을 증설을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 지금 쇼티지 현상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디램 가격이 이제 대략 한 3~4% 정도 뛰었는데 쇼티지니까는 삼성전자도 이거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디램 캐파를 이런 식으로 지금 증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원익 IPS의 장비도 더 많이 도입이 될 것이고 삼전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M15X 라인 요게 이제 4분기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매출이 반영이 돼서 지금 원익 IPS는 빨대를 삼성전자 등에도 꽂고 빨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등에 꽂고 또 양쪽으로 지금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의 성장 동력이 갖춰졌다는 것은 홀딩스의 동력도 갖춰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뉴스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선단 공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조 원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익 IPS가 10% 담당을 한다. 자, 근데 이제 테일러팹 공장이 이제 대략 한 25조 원 정도 이상 이제 들어간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10%를 원익 IPS가 담당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오히려 이 원익 IPS의 매출이 삼성전자로부터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원익홀딩스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수조 원대 이거를 일단 따놓은 상황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테일러팹의 고객사가 칩 스펙에 있어서 다양한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AI5 칩도 누가 생산한다? TSMC와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생산을 하는 이러한 요청도 이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가지고 구축 방향이 가변적이다.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쪽도 지금 원익 IPS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만약에 주가에 있어가지고 힘의 균형이 아래쪽으로 뭐 방향이 잡힌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원익 IPS가 같이 방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방어해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 잡아가지고 더 끌어올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를 봤을 때는 한 손에는 알레그로엔드라는 이런 검을 지금 쥐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반도체라는 이런 방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과 수비가 자유자재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외국인들, 그렇죠? JP모건이 로봇 보고서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이제 여러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한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되어서 급등 나올 만한 주식들 매일매일 제가 좀 공유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 JP모건이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4일 금요일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좀 잡초를 뽑아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3일 차에 휘토리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주식이었었고 대왕고래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요일날 13일 차에 10시 21분 6만 원 이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구간이 되겠죠. 6만 원 체결이 되고 수익권까지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지금 집단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서 맷집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밀리는 폭을 이제 보여줘서 짧게 자르고 대신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로블로보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시 55분, 8시 55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시가가 0.63%로 시작을 해서 이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그래서 로보로보의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로보로보는 이제 10월 23일 목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서 크게 좀 베어먹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 날에 또 진입을 했느냐 시초가로 보시면은 얘가 고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을 해준 다음에 등락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등락 없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조정 나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고점을 갱신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자, 이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요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요렇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8시 55분에 요렇게 좀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로보로보는 이제 2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로봇주가 이제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가 좀 강세를 보여줬고 로보로보의 주가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약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보스타와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구간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11,000원이죠. 12시 반 정도. 로보로보 11,1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15.66% 수익금은 21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4일 차에 이렇게 15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고서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JP 모건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행 상황을 좀 비교해봤다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피규어 AI, 유비테크, 에지 로봇, 즉 이제 네 기업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 모건이 봤을 때는 기술 프론티어는 확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 난관에 직면했다. 지금 처음 막고 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막고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손입니다. 지금 이제 연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야심을 부각을 시키고 있지만은 결국 이거는 너무나 마음만 앞서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현재 막혀 있는 게 뭐예요? 난제가 뭐예요? 테슬라가 손의 기민성 설계입니다. 덱스처러스 핸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손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바뀌었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막혔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테슬라의 로봇 핸드는 실질적으로 폐쇄적인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석 연휴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로봇 손도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로 굴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죠. 우리 뭐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런 걸 적용을 해서 구동을 시키는 건데, 지금 테슬라의 덱스처러스 핸드는 우리 애플의 iOS처럼 실질적으로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는 다양한 변수에 있어가지고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동 자체가 힘들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테슬라가 100만 대 양산을 가격적인 경쟁력까지 같이 선점해가지고 이거를 가속화시키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안드로이드 핸드폰처럼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메타가 검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레그로 핸드 자체가 가격도 싸다 보니까는 테슬라에게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JP 모건이 현재 진행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설계 같은 이 기술적 과제, 요거 지금 직면해서 어떻게 된다? 올해 생산량 하향 조정했고, 연간 목표 5,000대에서 2,000대로 축소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100만 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정말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은 또 단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가 자체가. 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지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 핸드에다가 손바닥 내장 카메라 넣었고 고급 촉각 센서 통합해서 미세하고 기민한 제어, 실시간 적응형 조작을 구현을 했다라고 했는데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일단은 이제 뭐 6천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가격 한 대가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인 게 로봇 핸드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나요. 최소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에지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우리 이제 인형 뽑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집게손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양한 연구기관, 즉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미국의 MIT 공대,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다 검증이 끝난 알레그로 핸드가 지금 절실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빨리 뚫렸으면 또 몰라, 여러분들. 근데 이게 빨리 뚫리지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옵티머스가 이제 로보티지의 로봇 핸드를 또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워닉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언제 어디에서 대기업이 알레그로 핸드를 또 채택할지 모르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동성은 내재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손이 난제가 아니라면 옵티머스가 그냥 바로 대량으로 여러분들 100만 대 찍어버려야죠.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수급을 좀 살펴봤을 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제 뭐 피터 린치 말씀을 드렸는데 피터 린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는 이제 흑묘든 백묘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흑묘 백묘가 가리키는 방향성이 일관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방향성은 오늘 주가를 통해서 입증을 해줬는데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 번 매도하고 두 번 매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외국인 비중인데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구간이에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안 밀려.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안 밀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조그만한 매수 입김만 불어주더라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어떻게 했습니까? 11만 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1만 주 이거 많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들어왔을 때 뭐 290억, 뭐 6억, 290억, 그리고 100억 이상은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오늘 30억치를 샀다고. 근데 요거밖에 안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조금밖에 안 샀는데 주가가 더 올라? 아니 그럼 내가 많이 사면 주가 더 오르겠네? 그럼 요거 내가 다시 봐야겠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통한 랠리를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물론 뭐 저도 이제 손절을 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 저도 매매할 때는 이제 뭐 끌고 가는 종목도 보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의 비중이 크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원익홀딩스는 수급으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 업황 자체가 이제 사이클에 올라온 업황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원익홀딩스는 3만 원을 뚫어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입 구간을 다시 만들고 3차 사이클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은 지금 분명하다. 방향은 변함없이 제가 지난달 8,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방향 자체가 암초들이 오히려 지들이 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우려감과 그리고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기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구간인 것은 맞다. 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이제 뭐 수익을 주주분들이 좀 챙겨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잡초 하나 뽑고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을 이제 돌파 매매로 진입을 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요즘 시장이 막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좀 순환매가 빠르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돌파 매매. 이 자리 이제 돌파해 줄 때. 그래서 잠깐 밀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추가 상승 꼽아줬지만은 밀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손절 때려가지고 한 3% 정도 손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손절하는 것까지 투명하게 지금 대기방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후속주로 어떤 걸 드렸냐? 에코프로비엠 몇 시에? 10시 26분에 수정된 메시지 아닙니다. 이 방에 지금 1000분이 넘게 계세요. 보는 눈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0시 대략 20분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대기방 내역을 보시면은 10시 26분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10시 26분 요 자리 이게 제가 줄친데 있죠. 이렇게 요 자리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칼날의 끝자락.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 이 칼날의 끝자락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종목에다가 다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제가 대기방에서는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 얼마다? 16만 7천 원에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에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서 이제 요렇게 3시 6분 정도에 에코프로 BM의 호가창을 제가 이렇게 좀 찍어드리면서 전량 입절을 하겠다. 매도 신호 남겨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뭐 만우가 프로젝트 이야기 나왔죠. 만우가. 만우가 나중에는 뭐 만우라 뭐 마진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얘가 다 갑자기 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방에서도 11시 5분에 요건 놓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대기방은 저 혼자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기금 출신 이 연기금이 이제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이거 뭐 다 포함해서 이제 뭐 국민연금,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방에서 이제 저랑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군인 쪽, 군인공제회 쪽 이쪽 이제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 출신과 보험권 그리고 이제 증권가 그리고 저 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고 웬만하면은 좀 끌고 가는 종목을 대기방에서는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1시 5분에 79,400원. 자, 11시 5분이 요때 여러분. 11시 5분 요때. 에코프로비엔과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가볍게 받았어요.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떨어지는 칼날의 손잡이부터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의 끝만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은 지금 수익 중이니까는 이제 차주에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 정리해야겠죠. 끌고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방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좀 끌고 가요. 왜냐면은 이제 연기금 출신 분들이 운용을 하셨던 금액의 규모가 좀 꽤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좀 끌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뭐 8월 28일 같은 경우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거 로보티즈 같은 것도 이제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악재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이걸 이제 호재다라고 이제 연기금 출신, 군인연금이죠. 이쪽 출신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매수가 쫙 잡아드렸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은 거예요. 84,000원. 로보티즈 84,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요때 잡은 겁니다. 요때. 이 자리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서 요때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대기방에서는 이제 50만 원의 기적과는 약간은 결은 다르게 이제 흘러가긴 하는데 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주주분들도 지금 여기에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수익 꾸준히 챙겨가세요. 그래서 로보티즈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방은.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든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